네, 그러면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공학에 대한 기초 이론이에요. 뭐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전자공학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 있구나 다라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분자예요. 분자. 분자는 여러 원소, 원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 개 이상 합쳐진 것들을 우리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분자는 O2 이런 거 들어봤죠? 물 분자는 H2O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거 합쳐진 거예요. 오존은 O3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합쳐진 것들. 그래서 원소 기호를 보면 이렇게 O와 2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H2O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는 한 원소가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이원자 분자는 한 원소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3원자는 말 그대로 세 개. 이렇게 세 개. 요거는 이원자죠.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게 될까요? 네, 모든 물질. 네.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있는 이 현상에서도 물질이 다 존재해요. 먼지도 물질이고요. 구름도 물질이에요. 비도 물질이고, 눈도 물질이죠.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 T에 따라서 온도가 추워지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되죠? 어는 거죠. 그래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같은 수증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비행기 같은 거 타보면 고도가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추워요. 높이 가면 추워요. 에베레스트 산 8,000m 가보면 사람이 춥다, 추워요. 네.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분자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온도가 더해지게 되면 뭐 눈이 되는 거고, 비가 되는 거고, 수증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꾸준히 움직이는 이런 분자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날씨도요, 비나 눈도 움직여요. 이게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는 이런 분자나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온도 T가 높을수록, 온도가 이제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은 빨라진대요. 성질이. 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분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원자가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걸 우리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볼까요? 고체는요, 분자가 일정해요. 밀도가 높은 거죠. 액체는 우리 분자의 형태가 조금 변했죠. 이렇게. 기체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 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갔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열을 가하면 여기다 실험 같은 거 막 해봤을 거예요. 그럼 고체를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나중에 액체로 변했다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분자에 대한 형태가 고체일 때는 이렇게 일정하다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액체로 변하고요. 액체에 대한 형태는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거의 고정된 형태로 보이는 거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뭔가 이제 움직임이 많이 들어갔죠. 기체는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도가 높을수록, 우리 높은 고도로 갈수록 네, 이렇게 기체 형태로 간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무거울까요? 분자가 많으니까 얘가 무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고요. 기체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서 형태가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우리 기체는. 그래서 구름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우리 전자공학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도체라고 했죠. 전도체. 전도체는 말 그대로 전자들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인데 순은 전도성이 좋대요. 은. 사실은 금이 더 좋아요. 금. 근데 금 가지고 전도체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한 돈에 500만 원 이렇게 가요.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은도 되게 좋은데 은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체로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우리 전기선 같은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선에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기선을 이렇게 까보면 중간에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금을 넣으면 더 좋아요. 은을 넣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경제성이 이제 안 맞으니까 구리를 넣는다. 네, 구리가 좋아요. 전도성이. 그 다음에 알루미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은. 뭐 이런 것들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래요. 그런 것들을 전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체. 그래서 전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자에서도. 왜 그러냐면 전자가 여기 하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전자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은 물질을 우리 전도체가 높은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체나 기체의 혼합은 전도성이 좋지가 않아요. 기체는. 고체로 갈수록 전도체가 좋은 거고요. 기체로 갈수록 전도체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원자 또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다. 여기 보게 되면 분자 간의 거리가 있죠. 여기는 분자 간의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전도율이 좋겠죠. 붙어 있으니까요.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전도율이 낮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체는 기체로 갈수록 전도율이 낮은 거고요. 고체로 갈수록 전도율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가 이온화되면 전도성이 좋아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까요? 우리 전도체를 또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핵이 존재하고 있죠. 전도체에서는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원자가 전도체가 좋으면 이거 다른 전자죠. 이게 A전자. 이거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A전자. 이 전자는 핵을 기반으로 해서 궤도를 그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B라는 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도율이 좋으면 A라는 전자에서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 있다가 B라는 전자로 넘어갈 수가 있대요. 이게 전도율이 좋은 거예요. 네, 이해됐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체가 전도율이 높은 것들, 전도율이 높다라는 측면은 이런 A라는 전자에서 B라는 전자로 이렇게 성질이 넘어가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전도율이 높다, 전도체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나 뭐 이런 우주에서 나오는 광물이 있죠, 광물. 네. 이런 광물들이 있지만 그 물리학이나 원자력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광물을 혼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뭐 탄소합금 이런 거 들어봤어요? 탄소합금 이런 거 들어봤나요? 탄소합금 들어봤어요 혹시? 자동차에 이렇게 자동차에 네, 자동차가 참 유치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자동차의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셰시라고 하는데, 이런 셰시를 쇠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이 자동차를 100% 쇠로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무거워서. 무거워서도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쇠는 그 진동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사고가 나면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데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쇠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서로. 그러면 뭔가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러면서 충격 흡수를 하는 건데, 또 100% 알루미늄 가지고도 또 안 만들어요. 왜 그래요? 너무 약하니까, 알루미늄은.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자동차가 다 완전히 박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쇠는요? 쇠는 자동차가 안 망가지지만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비싼 자동차 보면 뭘로 만들었죠? 탄소화금 이런 거 들어봤어요? 탄소화금이 가벼우면서 탄성도 좋고, 그러니까 강성이라고 하는데, 강성도 좋으면서 무게가 낮아요. 그래서 탄소로 만든 자동차가 비싼 거예요. 이 탄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 원소 기호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합쳐가지고 분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연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절연하다. 이건 뭐예요? 절연. 전자를 하는 것들을 방해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해 주는 것들. 네. 뭐 유리는 어때요? 우리 전자가 이동될 수 있나요? 유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른 나무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전자가 서로 이동을 못하게. 물론 전자가 이동되는 게 좋은 게 있고요, 그게 안 되게끔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리나 나무나 뭐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네. 물, 금속, 산화물 뭐 이런 것들은 절연 물질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게 좋은 게 있고요. 당연히 전자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전자파 같은 거 차단해 줄 때 우리 어떻게 절연체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을 사용한대요. 플라스틱, 종이, 마른 나무, 유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전자가 이동을 못하게 막아줘요. 네. 그 다음에 유전체라고 또 있습니다. 유전체. 유전체는 뭘까요? 어떤 물질이 이 전하가 일정 거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전기의 쌍극자를 형성한다. 여기서 나왔고, 이 전기의 쌍극자, 또
전자가 직접 지나갈 수 없게 만든 뭐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 전기 같은 경우는 전하의 차를 갖게 만들려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자석 같은 거, 네. 혹시 시계 같은 거 좋아하나요? 시계? 기계식 시계. 이런 거에 이 뭐죠? 요거 자석을 갖다 놔두면 시계가 멈추는 거 알아요? 시계가 망가지는 거 알아요? 우리 컴퓨터 속에도 이런 컴퓨터 속에도 이 전기의 극자가 들어가 있어요. 좌석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옆에 기계식 시계 있죠. 뭐 태엽을 감고 하는 그런 시계를 옆에다 놓잖아요. 시계가 망가져요. 네,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전기의 쌍극자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유전체라고 얘기해요. 유전체. 네, 유전체. 네, 이런 성질을 우리 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자가 되게 많은 성질을 갖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전자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성질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핵에 대한 것들, 또 뭔가의 이제 기체나 고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자성이라는 전기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전자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자에서 또 파생돼서 통신이라는 또 개념이 나와버린 거예요. 주파수, 신호, 또 무선 통신, 뭐 1G, 2G, 5G, 와이파이, 위성 통신, 이런 게 통신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다 통신에서 배우는데 이것 또한 전자에서도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네, 학문이 막 합쳐져 있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절연체를 볼까요? 우리 절연체는 전기 시스템에서는 보통 도자기나 유리를 절연체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가 흐르게 되면요, 우리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갑자기 220V 전기 콘센트에 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전기 이렇게 감전되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고압 전류 같은 것들 흐르게 됐을 때, 그때 막아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콘센트 같은 거, 그 재질을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왜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내가 콘센트를 꽂았는데, 청소기 이 콘센트를 꽂았는데 이 전류가 흐르면 내가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건강에 되게 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나 유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도자기나 유리는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뭘 쓴다?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걸로 보면 또 전자와 전기가 합쳐져 있죠. 우리 전기에서 전자로 파생되고 전자에서 통신으로 파생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애자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애자는 뭘까요? 전선이 철탑과 단락되거나 방전되지 않도록 전선을 또 잡아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 애자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압선 같은 거 봤나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한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전류를 이렇게 땅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띄워서 보내는 기술을 이제 애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 전자파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얘기 들어봤죠. 우리 고압선 밑에 있으면 전자파가 나와서 뭐 암에 걸리더라, 이런 거 들어봤나요?
실제 그래요.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특히 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고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그런 형태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자가 핵을 기반으로 이렇게 구도를 그리고 있다. 근데 이 전자가 인체한테 미치는 역할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실제 그 고압선 밑에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평균 뭐 암 발생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20대가 뭐 1000명에 1명이 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 고압선 밑에 사는 사람들은 10배 이상 높았대요. 그만큼 이제 전자파가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 것들을 단락되지 않거나 방전되지 않도록 전선을 잡아주는 기술을, 요거 잡아주는 기술을 애자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 혹시? 이런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땅속에 매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띄우다 보니까 이 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을 이용해서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압선을 다 땅속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점점 이거를 노출하지 않도록. 네. 고체에서는 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활동하는 범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매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애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저항기예요. 저항기. 저항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탄소에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가늘고 긴 다발로 코일을 감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코일 같은 거 구리로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 전도율이 좋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구리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이 전도율이 높은 그런 케이블 보면 케이블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봤나요? 막 이런 큰 동그란 거에 이렇게 막 감겨져 있는 거 혹시 봤나요? 이렇게 거기 보면 전선이 두께가 이만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전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구리선이 계속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이거 왜 감아놨어요? 네. 전도를 높이려고 똑같은 그 케이블에서 전도를 높이려고 감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긴 다발로 코일을 감는, 그래서 전도성이 변화를 주어서 전도율을 갖고자 하는 소자가 우리 저항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시스템에서 이런 전자가 흐르는 정도를 제한하거나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성과 저항은, 네, 저항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옴이라고 하는데, 옴. 이 전도성이 좋으면 옴은 낮아져요. 반비례한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옴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막 섞여져 있죠. 전기, 전자, 뭐 어떻게 보면 통신까지 막 이게 같은 학문인데, 전도성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옴이 나오죠. 저항기. 옴 값이 클수록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들을 이제 ohm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단위 길이당 이렇게 ohm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전기 시스템은 저항값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해요? 손실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기 있죠. 뭐 발전소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있죠.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석탄 발전소는 무슨 역할을 해줘요? 석탄을 캐서 불을 때워서 뭘 만들어줘요? 네,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발전소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원자력은 뭐예요?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 이 특성이 있죠. 이 원자력, 이 원자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자로를 만들어서 얘도 또 가열을 하게 되면 뭘 만들어줘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쵸? 근데 석탄에 비해서 원자력이 이 단위 밀도당 전기 세기가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석탄 막 이렇게 막 채굴 해서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때우게 되면 또 뭐가 발생되죠?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서 환경오염 막 해서 지금 어떻죠? 석탄 발전소 다 없애고 원자력이나 또 뭘로 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뭐 바람, 풍력 발전소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만드는 거죠? 우리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의 특성은 뭐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전기 에너지를 보낸대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 뭔가 전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뭐 이런 철탑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내겠죠. 전기를. 그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도율이 떨어져요. 중간에 손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전기 100W를 보내면 이게 거리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은 그 손실률이 거의 없어요. 100W가 간다면 이게 뭐 400km를 움직인다. 그러면 거리에 비례해서 100W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부산에서 서울 갔을 때는 50W밖에 못 가는 거죠. 전기에 대한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단위 길이당 ohm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전기 시스템은 저항값을 최소화해 줘야 돼요. 저항값을.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이런 손실률을 이렇게 최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혹시 그 전선 있죠, 전선. 우리 전기. 거기 보게 되면 오hm 값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 오hm 값에 따라서 이 손실률을 적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oh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반도체라는 기술이에요. 반도체. 이게 이 반이에요. 반. 중간. 그러니까 도체는 뭐죠? 도체는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전자에 대한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높은 것들 도체라고 하고요.
중간에 반만 흐르는 것들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전자는 전도성에 따라서 이게 반도체로 갈 수도 있고 도체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전자를 보내는 성질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실리콘, 뭐 셀레늄, 갈륨, 뭐 이런 이제 성질은 인듐이나 안티몬, 안티몬은 불순물이라고 해요. 불순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율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 비소 다이오드, 또 금속 산화 트랜지스터, 실리콘 정유기 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자가 움직이는 전도성이 높은 물질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 전기 케이블 있죠? 뭐 이렇게 케이블을 만들 때도 이런 반도체 같은 기술들을 좀 이용해서 이 전자를 뭐 보내는 성질 또는 이제 막아주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 반도체에서 설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전공 이런 또 용어가 있어요. 전공. 이 전공은 전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상태를 전공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가끔 우리 시험에서 가끔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00% 계산 문제만 나오지 않거든요.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전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공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봐요. 전공은 전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상태를 전공이다. 이런 용어적인 측면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전공은 전자가 부족하거나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반도체 물질의 전공은 전자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준대요. 여기 보게 되면 전자는 이렇게 어쨌든 한 방향으로 흐르겠죠. 뭐 이렇게 돌겠죠.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자가 우측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자량이 센 것들은 다른 전자로 점프업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전공,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들은 이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막아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전공은 여기서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전공은 전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준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전공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뭐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당연히 이제 틀린 거는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뭐 이런 것들이 틀렸겠죠. 용어에 대한 것들 이렇게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반도체 종류입니다. 반도체의 종류에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뭐 이렇게 있어요. N형 반도체는 얘는 전하 반송자 대부분이 전자일 때 전하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전자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N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P형은 전자보다는 전공, 그러니까 그 디텍트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성질이면 어떻게 해요? P형 반도체. 뭔가 그 전자를 보낼 수 있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 전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용도가 다르겠죠? 당연히 용도가 다릅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P형 물질은 약간의 전자를 통과시킨대요. 그리고 N형 물질은 약간의 우리 전공을 운반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형은 전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P형은 전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네,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반도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워낙 이제 이 반도체는 핫한 기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한 차이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 반송자는 반도체에서 좀 더 수가 많은 전하 반송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들어봤죠, 우리? 잠깐만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맞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맞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또 맞아지더라고요. 우리 전류는 뭐죠? 전류는 전하 반송자가 어떠한 물질을 통과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것들. 전류, 암페어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초 동안 어떤 한 점을 통과하는 전하 반송자 수로 측정을 해서 전류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세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220V 쓰는 거죠. 미국은 몇 볼트 쓰는지 알아요? 일본하고 110V 써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 전류가 센 거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높은데 기기 입장에서는 기기가 더 많이 망가진대요. 110V에 비해서 220V를 쓰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바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110V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쿨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쿨롱은 1쿨롱은 제가 세진 않겠어요. 이 수많은 개수의 전자를 갖고 있대요. 이 개수가 1쿨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페어, 이거는 전류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 보면 몇 암페어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몇 암페어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 전자제품을 보게 되면 220V에 50암페어다, 우리 아답터 같은 거 보게 되면 몇 암페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암페어가 전류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이고 초당 1쿨롱을 나타내고 있대요. 암페어가 1쿨롱 초당. 네,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정전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전자공학에서 이제 이 전자라는 것들을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런 정전기 때문에 전자를 발견했대요. 뭔가 마찰이 많은 그런 물질에서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한 그런 이제 정전기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전자에서 발생되더라, 정전기가. 그래서 얘는 접지나 큰 물체에 연결된 금속을 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하가 흐르지 않다가 접촉 시 섬감과 함께 금속이 방전이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피레침 같은 거 있죠. 피레침. 이 피레침을 이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거 해요? 피레침. 이거 왜 만들까요? 번개 치면, 번개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피레침에다가 접지라는 것들을 넣어서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묻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번개가 피레침을 가져서 이 전류를 흘러서 이 번개가 쳤던 전류를 땅에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맞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정전기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높은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피레침을 다 세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몇 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피레침을 세워라. 그리고 피레침에는 항상 접지를 만들어서 땅 속으로 전류를 유도시켜라. 이해되나요? 네, 그게 정전기를 방지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피레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금속구. 뭔가 이제 그 전류가 금속에 달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금속구를 만드는 거예요. 피레침에. 이렇게 번개가 쳐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서 이게 땅이에요. 땅. 이 전류를 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도 안 나고 뭐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건강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정전기는 정전하는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기체. 그 이유는 뭘까요? 얘가 분자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분자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고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안 나는 거고, 우리 이런 구름이나 이런 기체에서는 분자가 막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겠죠. 번개도 치고 벼락도 치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비 오는 날 뭔가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레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전력, EMF. 이런 또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전자에서. 이 기전력은 전하 반송자는 방향이 잘 정의된 힘을 받을 때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류를 보낼 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케이블 같은 거에 일정하게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선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잘 정의된 힘을 받을 때 이 전류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전선 케이블, 뭐 대한전선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선 만드는 회사예요. 대한전선, 또 뭐 LS 산전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특수 이런 전기 케이블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전기에 대한 이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극과 또 음극으로 전하가 적될 경우에 이 기전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뭐 1km짜리 케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양극과 음극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양극과 양극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당연히 막아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 뭐 이게 플러스는 여기도 계속 플러스.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단위는 우리 볼테이지라고 하죠. 우리 220V 이런 거 들어봤죠? 110V. 이런 볼테이지로 우리 기전력을 계산한다. 220V는 이 볼트의 전압이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워가 센 거예요. 파워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도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볼트가 약해도 되거든요. 일정한 이런 볼테이지를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센 이런 볼트를 갖고 있는 것도 뭐 청소기라든지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기 에너지가 세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볼테이지를 설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가정용 전기의 유효 기전력 EMF는 이렇게 110에서 13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는 110V를 썼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이런 그 가전제품들은 다 110V였는데 우리나라 한전에서 한번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서 모든 이 볼트를 220V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케이블 대비해서 이 볼트가 세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10V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개량을 해서 220V로 다 지금 바꿔놨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여행 가면 뭔가 콘덴서 이런 거 혹시 멀티 콘덴서 이런 거 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 220인데 일본 가면 110이니까 그거 바꿔주는 거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1옴의 저항을 가진 소자의 양단에 걸린 이런 기전력 1V는 전류 1A를 흐르게 한대요.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이거 사실은 배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 물리에서 배웠어요. 옴의 법칙. 그래서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 있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전자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전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둘 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얘기를 해요. 전위차. 전위차. 디퍼런트. 차이. 그래서 두 점 간의 기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도선성 경로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두 전류가 잘 흐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하 반송자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전위 또는 전위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비전기적인 에너지 한번 볼까요? 전등은 전기를 방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전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다 뭘로 바꿔요? LED 뭐 이런 걸로 바꾸죠? LED로 바꾸게 되면
이 전기 에너지를 방사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LED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죠. 또 태양전지. 얘는 뭐예요? 태양광의 가시광선, 우리 태양광 패널이 있죠. 그래서 그 가시광선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기 에너지로 또 바꿔줘요. 우리 적외선 IR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휴대폰 보면, 지금이야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에 그 휴대폰 보면 IR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IR끼리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갔어요. 이동되고. 그걸 이제 IR,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은 전기가 열 에너지로 변환할 때 생기는 이런 방사 에너지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건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전기는 전자파, 자외선, X선으로 변환이 가능해서 어떻게 해요? 무선 통신이 되는 거예요. 무선 통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통신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우리 전자공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좀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